독도에 머물 1년에 대해 우리 세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다. 독도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경험이나 피할 수 없는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울릉도를 떠난 지 6시간 만에 독도의 모습을 보게 된 순간 탄성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서는 것 또한 어쩔 수가 없다. 확실히 외딴 섬 독도는 어떤 마력을 지니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가 1년 동안 살게 될 집은 울릉도 사람들이 독도 어장리를 위해 마련해 놓은 2채의 콘크리트 건물로 이미 4명의 어부들이 겨우내 머물고 있었다. 독도에 도착했다는 흥분도 잠깐, 집 내리는 일에 치여 느낌을 새겨볼 여유도 없었다. 이를 도와주러 건너온 동도의 경비대원들이 아니었으면 큰 곤욕을 치를 뻔했다. 고맙다는 인사치레를 되받는 그들의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고맙기는요, 이제 이웃인데요. 자, 속아서. 어떻게 괜찮아? 견딜만 하요. 5명 남았어? 새로 이산 집에서의 첫날 밤 잠자리라는 게 항상 어설프게 마련이지만 날 새는 줄도 모르고 달콤하게 잤다. 입도 준비에 치인 고단한 몸과 아무튼 이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낯선 곳에서의 불안함을 앞섰던 모양이다. 독도에 들어오기 전 지난 몇 달 동안 독도에서 잠을 자는 꿈을 꾸어본 적도 있었다. 이게 겹치면 상하지 있다. 나 여기서 긁어놓을게. 삽으로 그냥 쫙쫙 퍼 내려와. 독도의 길이라고는 섬을 가로질러 난 계단으로 된 길뿐으로 동도와 서도에 각각 하나씩 있다. 경사가 심한 곳은 70도가량 되는데 독도를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이곳을 오르다 포기하고 도로 내려오는 이들도 덜어 있었다. 이 계단은 최초로 독도에 주민등록까지 옮겨 살다 돌아가신 최종덕 노인과 울릉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 갈매기 때 내가 왔네.
독도 경비대에는 울릉경찰서의 경찰과 정경들이 2달씩 교대해가며 상주하고 있다. 6.25 직후 울릉도 민간인들이 일본인들에 맞서 독도 의용수비대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꼬박 40년 동안 이 자리가 빈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그 동도의 모습을 1년 내내 지켜볼 카메라의 자리를 서도 정상 바로 여기에 잡아주는 것으로 독도에서의 첫 본격 작업을 시작했다. 대충 주변 정리를 하는데 꼬박 닷새가 걸렸다. 4월 5일 한식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독도 나들이에 나설 수가 있었다. 두 개의 큰 섬과 30여 개의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 화산섬 독도는 빼어난 풍모를 보여준다. 동도의 면적이 2만 평, 서도는 2만 8천 평으로 독도 주변 전체의 크기는 대략 잠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의 1.5배 정도가 된다. 동도에 비해 서도가 더 험준하고 자태가 웅장해 보이기에 동도는 암섬, 서도는 숫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처음으로 사람이 독도에 발을 디딘 것은 언제였을까? 서기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되었다는 삼국사기의 기사 이래 우리의 역사는 고려 조선시대 내내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라는 이름으로 독도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울릉도 사람들의 4대조, 5대조 할아버지들이 독도 부근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얘기들은 그 후손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독도 의용수비대도 최종덕 노인도 독도에 물이 나오는 곳이 있다는 말을 그들의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기에 비로소 이 섬에서 살아볼 결심을 하게 되었으리라. 독도는 해방 후 한때 연합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전락해버린 적이 있었다. 이곳 물골은 그때 무고하게 희생된 원혼들과 힘겨운 독도살이의 자취가 함께 서려 있는 곳이다. 한스러운 장소다. 흐르네. 네. 물 잘. 괜찮지? 약간 간간하지? 바다에서 물 떨어지면 참 황금이다, 황금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랫말에 해녀 대합실로 표현된 물골. 이곳에서 잠을 자고 밥을 지어 먹고 빨래를 하며 1년의 반가량을 지내야 했던 최종덕 노인을 비롯한 울릉도 어부들은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서도 너머에 집을 지어 잠자리를 마련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그 집이다. 해삼과 소라, 전복을 채취하고 미역을 따는 작업이 주를 이루는 독도의 어장일은 최종덕 노인이 세상을 뜬 87년 이후 그의 사위 조중기 씨에게 이어졌다. 2년 전부터는 울릉도 도동 5천 개가 독도 어장일을 맡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채취한 해산물을 넘기기 위해 우리가 도착하던 날 울릉도로 나갔던 어부들이 다시 들어왔다. 마치 집 앞마당에서처럼 능숙한 그들의 몸놀림이 우리끼리만 있던 며칠 사이에 쌓인 불안감을 씻어낸다. 기댈 사람들이 생겨 마음 든든해진 것이다. 어부들은 모두 울릉도 사람들로 지난 12월부터 독도 어장일을 위해 이곳에 상주하고 있었다. 특히 김성도 선장은 25년 동안 독도를 드나들어 반은 독도 사람이나 다름없는 분이다. 여기 눈이 있는데 까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큰 거 다리 떼고요. 그다음에 요거 있죠. 알았어요. 네. 요거 잡고 이렇게 뒤로 돌리면 돼요. 맞네. 그게 더 쑥겠네. 이거 다리 버리고. 네, 큰 거는 다리 큰 거는 버리고. 게장 이거 그냥 먹어도 되죠? 여하고 또 술도 안 먹고는 안 되는데 뭐. 그 내나 그래. 우리 그 전에는 저 이제 실직에는 최정덕 씨 그 밑에 우리는 저쭉 이래 있어도 그럴 때는 한바 다 누구 잤거든. 저 진바야 저집 봐. 그럴 때는 아줌마들이 좀 밥을 다 했거든. 아줌마들이 밥하는 아줌마가 다 있었어. 이렇게. 근데 저지는 보통 그 누구 뭐 잠이 안 온단 말이야. 다 젊고 일하니까네. 잠이 안 오지. 스리만 머리 쭉 떼가 이래가마 있어 보면 그 잠이 오나 안 온다고. 그럼 장구이라고 있어. 가 보고 발로가 툭 건드리면 실무시나 이란다. 에이 또 물심부름 시기는기요 이러면 나간다고. 나가면 이제 정재석 나가면 이제 술 200에 5병이고 이제 독들이 그 이제 안 감치고 논다 그런 거. 탕탕 까가 나이런 바가지에다 콱콱 버가온다. 그럼 이제 돌아가면 한 모씩 잘 빨아 당긴다 막 그래도 쭉쭉. 그럼 좀 있으면 코 기린다. 그 뭐 철철한 데다 마시버려. 그 뭐 단 최고야노. 그럼 여기 저기 독도에서 제일 오래 계신 여자분은 누구예요? 그럼? 지금 제주도 갔어요. 제주도? 딱 그 순자라고 그 아줌마가 똑내하고 11년을 11년 혼자서 11년 댕긴다 참. 독도를 11년이면 참 대단하다. 나이 제일 어린 사람으로 와 있던 사람은 누군가요? 그럼 여기 성공이지. 독도 바다는 늦가을에서 초봄에 걸쳐 잔잔한 날이 며칠 안 된다. 그리고 독도의 어장일은 바로 이때 진행된다. 잔잔한 날을 놓쳐서는 다시 또 언제 일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른다. 25년간 독도 어장일로 잔뼈가 굵은 김성도 선장의 노련함이 기회와 시간의 씀씀이를 알뜰하게 한다. 독도 주변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고 수심이 비교적 얕아 수산 자원이 풍족하다. 또 물이 맑아 바닷속 멀리까지 선명하게 보인다. 때문에 물건을 쫓아 들어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너무 깊이 내려가는 일이 예사라고 한다. 선장과 잠수부 김병권 씨의 도움을 받아 성순이와 영환이도 처음으로 독도 바다 밑 탐사에 나섰다.
동기생인 김영환과 함께 독도에 들어온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대학원생 최성수는 석사학위 논문 자료 수집 등 몇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독도에서의 1년간을 위해 성순이는 휴학을 했고 영환이는 사회 진출을 유보했다. 해양식물이 전공인 성순이의 주요 관찰 대상은 독도 바다에 널리 퍼져 있는 대황과 감태 등 대형 해조류의 1년간의 생태 변화다. 해가 살 내려가면 물 수면으로 살 내려가면 완전히 점을 보르면 걸치게 이를 보르면 멋지더라. 저 올라오는 거. 음식이 어디 거기서 누워 잔다 그 낮잠 자노. 어디에서 계단 그 밑에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여기 떨어져. 그 옆에 또 한 마리 있더라니까. 저쪽에 장갑대가 금방 또 있겠냐. 까꿍.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사니? 진짜. 저 우리 할매 집 빈다. 울릉도. 어디야 어디? 저 먹구름 밑에. 아주 커요. 맞다. 꽃 들어가 이쪽이 좀 넓지 이쪽보다. 예. 이쪽에 약간 막 기가 막혀. 이는 먹어도 저는 거의 저런 모르다가 저 봐라 저 완전하잖아. 여기서는 크기지. 저 본토를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울릉도를 가고 싶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홀로 아리랑 울릉도에서도 날씨가 맑은 날에는 독도가 보인다. 그리고 그런 날에는 괜히 기분이 좋다는 게 울릉도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4월 10일) 바다가 심상치 않다. 돌풍이란다. 어부들은 비상이다. 독도 주변의 배들도 독도를 방패 삼아 돌풍 피할 자리 찾느라 분주하다. 이런 날 어부들에게 독도는 다시 한번 보배다.
이미 몇 가지 살림살이들이 파도에 떠내려갔다. 어부들을 거들려고 따라 나섰지만 우리들은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단속을 끝낸 선장님의 말씀이 실감난다. 이제는 할 수 없대. 할 만큼 했으이. 이미 독도에서 배 두 척을 날려버린 노익장의 여유로운 한마디였다. 열흘이 넘게 바다가 사나워 먹을 것도 아슬아슬하던 차에 보급품이 들어왔다. 이번 돌풍은 부식의 상비량, 물건 간수를 비롯 독도 생활에 필요한 여러모의 가르침을 주었다. 한 달치네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봐야겠다. 해병대에서 기증한 발전기가 도착했다. 어부들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려놓지도 못했을 것이다. KBS 영상 제작국의 이건환 씨가 운반에서 조립, 가동까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바닷물 정수기도 돌아간다. 호롱불의 의지에 수십 년을 보낸 어부들에게는 아마도 엄청난 사건이리라. 그러나 이곳이 어부들의 생활 터전인 바에는 아직도 더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난 한 달간의 독도 생활에서 어부들은 우리에게 훌륭한 교사 역할을 해주었다. 겨울 작업을 끝내고 철수하기 바로 전날까지도 피새는 곳을 손질해주는가 하면 부식이 바닥났을 때 먹을거리 장만하는 요령까지 세세히 가르쳐 주었다. 고마운 한편 내일이면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불안해지기도 한다. 5kg 넘겠다 이거. 오식하겠다. 사시미를 돌리자. 사시미를. 나가실 분이니까. 드시죠. 참 나간다고 이래 할 생각이 참 있어. 시원하세요? 섭섭하세요? 시원하세요? 섭섭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게. 들어와가지고 이 최 감독이 영 섭섭할 것 같아. 좀 있으면 뭐또 다 떨어지고. 한끼 잡고야. 이렇게 고생을 또 한때 국물을 고생을 해야 되는데 한번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러면 참막. 그래 막 심상한 게 또 그때 냉겨 또 만약에 이거 있다가 또 한 두 끼고 서희 나가버려 그래 또 허전한 거 몰라. 같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 나가시고 나면 우리도 어떻게 네, 될지 지금 그거는- 상상이 안 가죠. 그건 그래요. 허전한데 뭐 당연히 허전해.
5월 5일 어부들은 새벽에 그물까지 건져 올려 마지막으로 그물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자상함과 여유를 보여주었다. 많이 남았네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또 이제 나와네. 사람들 가고 나면 항상 날씨가 좋아요. 그렇지? 네. 우리들만 있으면 날씨가 좋지. 저번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바람도 자고 파도도 잔잔한 게 독도가 처음으로 조용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독도 365일 어떠하리라는 것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도 같다. 어부들과 같이 있을 때는 가끔 홀가분해지고 싶은 충동도 느꼈었는데 떠나고 나니 그들의 큰 자리를 알 수 있다. 모두들 허전한 마음을 달래느라 불어 부지런히 손을 놀린다. 이제는 소소한 작업에서 해방되고 싶어 독도살이의 준비 작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독도에 들어온 지 40여일. 이제 서서히 문화생활이 그리워진다. 노래. 네, 이거는 김대건 신부가 작성한 지도래. 아. 우산 울릉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해 바다 중에 있는데 두 섬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날씨가 청명한 날에는 볼 수가 있다. 이게 그 노래에 나오는 세종실록 시리즈 50페이지 셋째 줄이다. (500여 년) 전 울릉도 사람들에게도 망망대 한가운데 독도가 보이는 일은 꽤나 신선한 자극이었던 모양이다. 여유가 생기니 독도에 대해서도 이 생각 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정리된 방에서 모처럼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옆에서 보기도 좋다. 허나 독도의 긴긴 밤들을 채울 거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이 먹어. 응? 아이고 만지니까 도망간다. 어디 갔어요? 여기 있구나. 여기 또 있다 사람.
언뜻 시간에 대한 두려움도 느껴진다. 생전 처음으로 집사람에게 편지라는 것도 써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인 바다. 작은 배들이 연기 뿜으며 가고 이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친구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 그래, 친구야, 바로 여긴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 독도는 괜히 갈매기의 천국이다. 울음소리가 고양이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독도를 오래 드나든 사람들 얘기로는 지금은 옛날에 비해 그 수가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한다. 6, 7. 여기는 인구 과밀 지역이다. 4월 하순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 괭이 갈매기 알들이 5월 하순께가 되자 갈매기들 둥지마다 들어차 있다. 그러니까 어미들이 사람이 오면 막 덤비고 똥 싸고 막 소리를 많이 지르고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좀 벼랑 같은 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새를 보고 놀라면 뭐 미끄러질 수도 있고. 갈매기가 얼마 만에 금이 가면 나와요, 저게? 보통 금이 가면은 어미가 품었을 때는 한 2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 어미가 안 도와주고도 혼자 끝까지 해서 부화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더더군다나 그 자기가 그 알 속에 있을 때 갖고 있는 양분의 힘이 얼마 없기 때문에 또한 주위 알이 깨지면서 주위의 온도 변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어미가 다 도와주죠. 오 월 말의 어느 날 갑자기 갈매기 떼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솔개가 나타난 것이다. 야, 내가 빠르다. 아이고. 또 간다. 그렇지. 아, 지나갔어. 그렇지. 울릉도에서 왔는지 아니면 일본 쪽서 날아온 놈인지는 모르지만 새끼들을 노리는 건 틀림없다. 결국 솔개는 쫓겨갔다. 아니, 독도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누구는 솔개와 갈매기의 싸움을 보고 독도의 처지를 연상하기도 했다. (6월) 들어 새끼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독도가 더 소란해졌지만 주위의 적막감은 더했다. 독도에서의 봄은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보낸 것 같다. 분명 봄이었는데 사람들의 옷차림새 같은 눈에 익숙한 봄의 징후들이 없어서였을까. 전화가 불통된 지 2달. 집에서 소포가 왔다. 모기장을 보고 여름을 실감한다. 아빠! 아빠! 지금 뭐해? 지금 뭐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빨리 와. 아빠 빨리 와. 응, 빨리 일 끝내고. 아빠한테 얘기해봐. 윤영이 아빠 보고파 안 보고파? 얼만큼 보고 싶어? 이만큼. 이만큼? 아빠 어디 갔어? 독도에 독도. 거기 속이 독도에? 독도에서 아빠 뭐 해? 책 봐. 책 봐? 책 보러 독보동 갔어 아빠? 인형이랑 놀아주지. 어미들의 보살핌으로 갈매기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란다. 새끼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일은 항상 즐겁다. 허나 갈매기의 세계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어 얼길에 남의 영역을 침범한 새끼는 혼쭐이 나기 마련이다. 어미 잃은 갈매기 새끼들을 데려다 키우는 일이 영원히의 소일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상처받고 어미 잃은 새끼들은 얼마 못 가서 죽곤 했다.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친 놈만이 날 수 있는 영예를 차지했다. 새끼가 자라 날기 시작한 것이 7월 초였다. 한 달 후면 이들도 독도를 뜰 것이다. 초여름이 되면 동해 바다에는 오징어 잡이가 시작된다. 독도가 제일 남쪽에 있는 어장인지라 오징어 잡이는 독도 근해에서 시작된다. 말하자면 개시를 하는 셈이다. 그래서 어부들에게 독도는 더욱 정다운 섬인지 모른다.
한 대 싣고 내려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젖습니다. 울릉도를 보기 전에. 그럼 참 어떤 데는 반갑기도 하고 저 바다에서 한 1개월 정도 있다가 이 독도를 딱 보게 되면 무진장이 반갑기도 하고 저 위에 보면 저 섬이 아주 처량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고기 잡으시는 데나 오징어 잡으시는데 이 독도가 어떤 보탬이 되는 게 좀 있나요? 아주 큰 도움이 되죠. 큰 도움이. 저 만약에 저 독도가 지금도 일본하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땅이 아니라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와가 조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고 연간 저 독도에서 우리 그 자원이 고기 톤수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주 수십 톤 돼요. 수십 톤. 울릉도와 독도 근해는 낮에도 오징어가 잡히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하지만 역시 오징어 잡이는 밤이 제격. 물의 온도와 깊이, 해지고 뜨는 시간, 달의 밝기 등 조건이 까다로운지라 일단 잡히기 시작하면 오징어 모으는 불빛 뿜는 등불의 매서운 열기에 살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줄도 모르고 날밤을 지새운다. 이것이 어부들의 근성이다. 부산에서 동해안의 후포를 지나 속초 주문진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의 모든 곳에서 오징어 잡이배들이 독도 근해 풍족한 어장으로 몰려왔다. 맑은 날 울릉도의 집 담장 너머로 어렴풋이 보이는 독도를 바라보며 누구는 지난주에 얼마를 올렸다던데 내일은 독도에나 나가볼까? 가는 김에 같이 가세. 이런 따위의 얘기를 주고받으며 낮술 한 잔 걸치는 것이 울릉도 어부들이다. 그들에게 독도 바다는 조상 대대로 물려온 문전 옥답인 셈이다. 독도에서 비는 가장 반가운 손님 중에 하나다. 폭우로 돌이 굴러떨어져 섬찟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비는 반갑다. 소금기에 절어 찝찝한 몸을 씻을 수 있으니 좋고 묵은 빨래를 시원하게 해치울 수 있어 좋다. 하룻밤에 100방씩 물어대는 깔딱이라는 놈에게 시달리지 않아서도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 빗물을 가두어 물이 넘쳐나면 마음 넉넉해지는 게 그저 좋은 것이다. 한여름을 나면서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태풍이란 놈이었다. 동도의 경비대원들도 어부들도 그 무서움을 누누이 얘기했지만 대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사는 집이 바닷가에 연해 있어 걱정은 더했다. 독도의 태풍을 화면에 기록해두고 싶다는 욕심과 독도 식구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3번의 태풍을 맞았다. 한 번은 모두 동도로, 한 번은 반은 남고 반만 피신했지만 그 개운치 않은 빗맛 때문에 결국 한 번은 모두 남아 태풍을 견뎌보기로 했다. 다행히 태풍은 3번 모두 독도를 비껴갔다. 사람 상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태풍을 정면에서 카메라에 담지 못한 아쉬움은 잊기로 했다.
집 떠나 독도로 들어온 지 6달이 돼간다. 나는 지금 독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마주 보기가 새삼 버겁다.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독도 경비대원들은 지난 40년 동안 독도에서 근무하다 순직하신 5분의 위령비주의를 벌초하는 것으로 명절 준비를 했다. 매달 교대하는 날 이곳에서 고사 지내는 것이 그들의 거르지 않는 관례다. 독도 경비대원들은 대부분 육지가 고향이다. 어차피 타양에서 추석을 맞아야 할 바에는 그래도 독도가 낫다는 게 그들의 말이다. 아마도 그것은 같은 나이 또래 대한민국 청춘의 한결같은 마음이리라. 한여름의 지리함과 긴장을 뒤로하고 저 멀리 동해바다 홀로 섬의 외로움과 아픔을 뒤로한 채 실로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항상 그래야 할 일이다. 북뒤붉은 동해바다 노을 아래 울릉도가 선명하기만 한데 독도 365날 한가위만 같아라.